2020년 2분기에 미국과 유럽의 경제 성장률이 아주 큰 마이너스 침체를 나타나게 되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부를 일구는 국가, 특히 미국이 이와 같은 불황기에 들어가게 되면 미국과 교역을 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의 경제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지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준비한 내용은 2020년 2분기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부를 일구는 국가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침체됐고 유럽의 경제 성장률이 침체가 되게 됐는데, 이와 같은 침체세가 언제까지 지속되게 될 것인가를 좀 살펴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전히 글로벌 경제는 2020년에 들어오게 되면서 코로나19의 감염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중이에요. 특히 2020년 하반기에는 최대 2,560만 명까지 감염될 수 있는 국면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코로나19 감염이 계속 확산되게 되면 2020년 2월에 중국 경제가 멈춰섰고 4월에 미국과 유럽 경제가 멈춰서게 됐던 것처럼 다시 언젠가는 실물 경제가 완전히 셧다운되는 일이 발생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WHO에서 집계하는 감염자 몇 명, 사망자 몇 명,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과연 전 세계의 코로나19 감염 속도가 어떠한지가 중요하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2020년 2월에 중국 경제를 멈춰섰을 때의 코로나19 감염 속도, 2020년 4월에 미국과 유럽을 멈춰세웠을 때의 코로나19 감염 속도, 현재 여전히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고 있고 계속해서 사망자,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물 경제를 멈춰서 세웠었던 코로나19 감염 속도와 현재 감염 속도가 수준 차이가 있다. 다시 표현하면 아직은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2월과 4월과 같이 실물 경제가 완전히 셧다운될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7월, 8월에 들어오게 되면서 2020년 2분기 4, 5, 6월달 2분기 이제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되게 됐죠. 특히 2분기 4월에 미국과 유럽의 경제가 멈춰섰었어요. 그 실적이 발표가 됐어요. 뭐냐? 미국은 2월에 중화인민공화국,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부를 일구는 국가 중공이 실물 경제가 멈춰섰을 때 이와 같이 경제 성장률의 침체 0.3%로 침체가 됐는데 2분기에는 이와 같이 마이너스 9.5%까지 격한 침체가 나타나게 됐어요. 1분기보다 더 경제 성장률이 악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죠. 물론 4월에 미국의 경제가 멈춰섰었으니, 경제가 아예 셧다운 됐었으니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좋을 리는 없겠죠. 그리고 유로 경제권도 보게 되면 유로도 4월에 경제가 완전히 멈춰섰었어요. 그렇지만 2분기 경제 성장률이 미국보다 더한 마이너스 15%. 이와 같은 게 과연 경제 성장률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완연한 불황기에 빠진 것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2분기에 미국과 유럽의 경제 성장률이 완연한 이제 불황기에 들어서게 됐지만 중국이 미국이 1년이라는 기간 동안 가장 많은 부를 만들고 두 번째가 이제 중공이고 그 다음이 이제 유로가 되게 되고 그 다음이 일본이 되게 돼요. 근데 얘네 둘은 지금 2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완전히 더 악화되게 됐고, 중공은 이와 같이 1분기에는 마이너스 6.8이었지만 2분기에는 3.26 경제 성장률이 개선세로 턴오버가 됐어요. 근데 왜 미국과 유럽은 왜 2분기에 더 악화됐을까?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중국 경제는 2020년 2월 1분기에 멈춰섰었고 멈춰섰었던 그 기간 이후의 분기서부터는 경제 성장률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미국과 유럽이 2분기에 해당하는 4월에 멈춰섰었기 때문에 3분기서부터는 경제 성장률이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볼 수가 있죠. 근데 주요한 이제 경제 지표들을 더 살펴봐야지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중국이 2월 이후에 3월서부터 경제가 부분 재가동이 되고 2분기에 이제 경제 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이 되게 됐어요. 그 시기를 이제 보게 되면 2월에 이제 중국 경제가 멈춰섰을 때 실업률이 이와 같이 치솟았다가 3월서부터 실물 경제가 개선되면서 실업률이 안정화되고, 또한
중국의 이제 인플레이션율이 5월 이후 6월서부터 이제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는 중이에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율 같은 경우에는 돈의 가치가 하락하고 물건의 가치가 상승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글로벌 경제는 2020년 3월 23일서부터 미국의 중앙은행인 미 연준이 무제한 양적 완화를 진행하게 되면서 글로벌 유동성 자체가 증가되고 있고, 그렇지만 이 인플레이션율이라는 경제지표를 산출하게 될 때 포함되는 게 에너지 부분이 들어가게 돼요. 원유 가격이 4월에 마이너스를 나타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글로벌 유동성은 실질적으로는 상승이 되게 되지만 인플레이션율 지표만 이와 같이 침체세가 진행이 됐지만 6월서부터는 개선세로 전환이 되고 있죠. 그리고 중국 경제를 견인하는 가장 큰 부문인 부동산 부분에 해당하는 신규주택 판매액도 이와 같이 경제가 멈춰섰었던 2월 이후에 개선세가 증가되고 있고, 부동산 부문을 빼고 또 중국 경제를 견인하는 가장 큰 부문인 설비투자 부문에 해당하는 중국의 산업생산 경제지표를 보게 되면 2월 이후에 이와 같은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중국 경제가 2월에 멈춰섰었고 1분기의 경제 성장률이 중국이 마이너스였다가 2분기에 플러스로 전환이 됐다. 이 과정에서 이와 같은 경제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원인에 해당하는 경제 지표들의 실적 개선세가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은 것은 2분기에 미국과 유럽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였다. 3분기에 중국과 같이 플러스로 전환되려면 이와 같이 경제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원인에 해당하는 경제 지표의 실적 개선세가 준공과 같이 확인돼야지 된다. 이게 만약에 확인이 된다면 3분기 미국과 유럽의 경제 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내용을 이제 봐야지 되겠죠. 직접 눈으로. 미국이에요. 여기에 이제 미국 경제가 4월에 멈춰 섰었어요. 4월 이후에 치솟았었던 미국의 실업자 수가 이와 같이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고, 급격히 이제 나빠졌었던 미국의 고용자 수가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미국도 인플레이션율이 6월서부터 이와 같이 플러스로 전환하는 현상을 중국과 똑같이 확인해 볼 수가 있고, 미국 경제를 견인하는 가장 큰 부분인 부동산 경기 중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이 기존주택 판매 경기예요. 기존주택 판매 경기가 6월서부터 실적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즉 2분기 말에서 이제 실적 개선세가 나타났으니 2분기 실적이 안 좋았겠죠. 그렇지만 3분기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리고 미국 경제를 견인하는 부문 중 부동산을 제외한 이 설비투자 부문에 해당하는 미국의 산업 생산도 전년 동기로는 이제 마이너스지만 이와 같은 침체세가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이를 통해서 2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나타나게 됐지만 3분기서부터는 중국과 같이 경제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경제 지표의 실적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3분기에는 플러스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유럽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유럽은 얘기가 좀 달라요. 유로 경제권에서 역사적으로 늘 정책 파급력이 가장 컸던 유로 경제의 핵심인 독일을 보게 되면 독일의 실업률은 경제가 멈춰섰었던 4월 이후에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중이에요. 틀리죠? 미국하고 중국하고 다르게. 그렇지만 또 독일의 인플레이션율을 보게 되면 6월에 이와 같이 개선세가 나타났지만 7월에는 이와 같이 마이너스 0.1% 디플레이션 기조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렇지만 독일 경제의 긍정적인 측면은 독일의 이제 주택지수, 부동산 경기와 관련된 부분은 지속해서 상승세가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독일 경제를 견인하는 설비투자 부문에 관련된 산업 생산도 다소 이제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다. 근데 이제 미국과 중국과 이 유럽의 주요한 경제지표 실적의 흐름이 틀려요. 미국과 중국은 실업률이 경제가 멈춰섰을 때 솟구쳤다가 4월 이후에 경제가 부분 재가동되게 되면서 실업률이 떨어지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율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이제 마이너스세가 나타났으나 6월서부터 플러스 전환이 된 이러한 흐름이 진행이 됐어요. 근데 이제 독일을 보게 되면 인플레이션율이 이렇게 마이너스로 들어가게 됐다는 것은 유동성 관련돼서 유동성이 그만큼 미국보다 충분히 풀리지 못하고 있다. 요약하게 되면 미국은 52개의 주인가요?
153개 중 3개 중가요. 여러 가지 이제 미국을 구성하고 있는 국토가 스테이트라고 말하는 주의 연합체다. 그래서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라고 말한다. 그래서 주가 여러 개로 돼서 연합이 되었지만 한 개의 국가예요. 즉 코로나19와 같은 변동성이 생기게 되게 되면 미국 행정부도 하나, 미국의 중앙은행 최종적으로 미달러를 찍어내는 권한을 가진 것도 한 군데예요. 여기에서 의사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이 나머지 주들이 여기서 연동돼서 즉각적으로 유동성 공급이 되고 주요한 경제지표가 미 행정부와 미 연준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에 만든 방향성에 반응을 보이게 돼요. 근데 유로 경제권 이 이유는 지난 이제 유로 중앙은행장이 퇴임을 하면서도 퇴임사에서 말했지만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제각각이에요. 즉 독립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진 주가 아닌 국가들이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과 같이 코로나19가 닥쳤을 때 경기 부양을 하는 유동성 공급에 관련된 정책도 매우 빠르게 진행이 되지가 못하고 계속해서 지연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와 같다.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미국과 유로 경제권은 이와 같은 온도 차이가 발생이 되게 된다. 그래서 유로 경제권은 3분기에 일부 이제 경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침체세가 개선될 수는 있지만 플러스로 전환될지는 의문이다. 그렇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중화인민공화국과 같이 경제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주요한 경제 지표들의 개선세가 경제가 멈춰섰던 4월 이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유럽 경제권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벗어날지는 퀘스천 마크다. 미국은 여러 개의 주로 합쳐져 있지만 의사결정권 하나에 따라서 일시에 움직이게 된다. 그렇지만 유로 경제권은 몸은 하나지만 머리가 매우 많은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즉각적인 의사결정과 이의 실행이 지연된다. 이것이 유로 경제권의 치명적인 약점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결정적인 경기 침체를 만들게 되는 이벤트가 발생되게 되면 대응 능력이 떨어짐을 똑똑히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 경제 지표를 좀 바라볼 필요가 있죠. 미국의 세후 기업 이익, 텍스를 낸 세금을 낸 다음에 기업 이익과 그리고 미국의 경기 부양 정책을 상대 강도로 비교를 한 거예요. 이 그래프가 이와 같이 상승을 한다면 경기 부양 정책보다 미국 세후 기업 이익의 상승세가 강하다. 이와 같이 그래프가 하락하게 되면 경기 부양 정책은 강하게 진행이 되는데 기업 이익의 개선세가 미약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돼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1번과 2번 구간이 되게 돼요. 1번 구간. 여기가 이제 자료가 실시간 자료를 우리는 제공받지를 못해요. 안타깝게도 2020년 1월 1일까지만 제공이 된 거예요. 1월 1일까지는 이와 같이 1번 구간까지 경기 부양 정책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이익이 개선세가 잘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었다. 1월 1일이었으니까 현재는 이 2번 구간까지 이 상대 강도 지표가 내려왔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2번 구간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1980년도 이래, 특히 이제 1990년도 이래 단 한 번도 미치하지 않았던 구간이 되게 된다. 그래서 경기 부양 정책이 이와 같이 상당히 강도 높게 진행이 되게 되면 그 기간이 누적되게 되면 결국은 기업의 이익이 상승 추세를 만들게 된다. 즉 미국 경기 침체가 2분기까지는 매우 격하게 나타나게 됐지만 여기서 턴오버 될 수 있는 그 시점이 머지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또 하나 살펴봐야 되는 것은 기업 이익이 변화되게 되면 결국은 그 기업의 주식가격, 기업 지분가치를 의미하는 주식가격이 연동되게 돼요. 미국의 대형주 특성을 갖는 이 다우산업 평균지수를 보게 되면 여기에 이제 녹색의 비행기 궤도,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 특화된 시각적 방향성 분석 도구예요. 제일 밑에서부터 태동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구성이 되게 되고, 어떠한 기업의 주가가 됐던, 어떠한 경제지표의 지표값이 됐던 태동기를 넘어서게 되면 쇠퇴기까지 상승하는 상승의 생애가 만들어지게 되고, 쇠퇴기에 도착하게 되면 추가 상승을 하기보다는 새로운 생애를 만들기 위해서 출발했었던 퇴동기로 귀향을 하는 불교의 윤회의 원리가 적용이 되게 돼요. 이와 같은 분석 방법은 사회과학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신문에서 보게 되는 제품 수명주기, 기술 수명주기, 핸드폰의 제품 수명주기가 짧아진다, 반도체의 기술 수명주기가 짧아진다, 이와 같은 수명주기 이론하고 동일한
이론이 되게 되고, 사회과학에 속하는 철학의 인간의 생로병사와도 동일한 그런 개념이 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사회과학은 학문의 영역만 다를 뿐 이 공통적인 현상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미국의 기업이익의 흐름에 연동되게 되는 이 주가지수를 보게 되면, 비록 코로나19로 인해서 3월에 급락이 나타나게 됐지만 녹색 비행기 궤도의 가운데 있는 붉은색 선, 얘가 바로 다우존스 지수의 평균 상승 속도를 의미하는 녹색의 비행기 궤도의 경유지가 되게 돼요. 녹색의 비행기 궤도 상에서 태동기를 넘어서게 되면 상승의 생애가 진행이 되게 되는데, 먼저 1차 상승이 진행이 되게 돼요. 평균 상승 속도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까지 1차 상승이 진행이 되게 되고, 일정 기간 휴지기를 갖고 그 뒤에 다시 경유지를 넘어서게 되면 2차 상승이 진행이 되게 돼요. 미국의 뉴욕 증시는 코로나19가 덮치기 전에 2차 상승이 진행이 되던 중이었었고, 2020년 3월에 폭락이라고 말을 하게 되지만 이 비행기 궤도상에서 다우존스 지수의 평균 상승 속도에 수렴하는 상황이었어요. 즉 3월에 폭락이라고는 말하지만 100년간의 다우존스 흐름을 보게 되면, 즉 다시 말하면 100년간의 미국 기업의 세후 이익의 증가세를 보게 되면 평균 증가세에 위치했다. 폭락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즉 평균 상승 속도를 나타낸 이후에 지금 상승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 또한 미국의 기업 이익의 침체세가 하한 임계치 수준까지 와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방향성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즉 2분기에 격한 미국 경제의 침체세가 3분기서부터는 개선세로 전환되기 쉽다. 그렇지만 유로 경제는 하나의 몸뚱이에 머리가 많으니 산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2020년 2분기 미국과 유럽의 경제가 비록 침체됐지만 3분기서부터 미국 경제는 경제 성장률의 개선세가 나타날 것임을 경제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주요 경제 지표가 말해주고 있고, 유로 경제는 미국 경제보다 긍정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내용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방송이 화요일, 목요일 밤에만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월화, 수, 목 중에는 이와 같은 네이버에다가 이제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라고 검색어를 치시게 되면 블로그에 이와 같은 클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운영하는 블로그 경제지표 스토리텔링 우리가 사는 세상 바로보기라는 블로그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매일 2개 정도씩 그날 이제 분석한 내용을 올려드리게 되고, 블로그에는 매우 단편적인 얘기만 좀 분석한 내용을 공유를 하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연관 검색어에 보게 되면 주상지라고 여기 조회가 돼요. 조회수가 좀 이제 많아져갖고 연관 검색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주상지를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에 세 번째 거 얘를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운영하는 카페 주상지, 주가를 상승시키는 경제지표 카페가 연결이 되게 되고, 여기에 올리는 시황은 블로그에 공유된 것보다 좀 더 심층 분석, 인덱스 리뷰가 된 내용이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블로그 내용을 통해서, 블로그와 카페를 통해서 매일마다 그 분석된 내용을 참고를 하실 수 있는 자료를 제공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